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2018년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원래는 월요일에 쉬는 날인데 1월 1일인 내일 화요일에는 조금 지금의 세상도 저도 좀 쉬어갈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7시까지 잠깐 문을 열어두려고 하고요. 원래는 화요일에 소개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도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2018년도에 끝이 왔네요. 정말 끝이 나네요. 이렇게 끝이 날 줄이야.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내일 소개해드려야 되는 책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1월 1일 2019년도에 소개해드린 첫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그리고 어떤 고민이냐면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르고 싶었기도 했고 원래 새해는 1월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달이잖아요. 그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헬스 끊어놓고 또 안 가겠지만, 또 책을 읽어보자 해놓고 안 읽겠지만, 그래도 새해를 맞아서 결심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을 추천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고민에 이 책을 추천해드리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바로 이 고민이에요. 나를 더 알아가고 싶어요. 나와의 대화는 참 중요하죠. 라는 고민이에요. 나를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희망? 희망인가요? 나를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늘 하는 것 같아요. 나와의 대화가 참 중요하죠. 사실 나와의 대화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 나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더 알아가는 방법과 나와 대화하는 방법이 분명히 여러분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 대화를 하고 조금 더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저의 경우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목이 너무 딱 꽂혀가지고 가지고 와봤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책이에요. 나라는 이상한 나라. 제목 너무 잘 지으셨죠? 내가 제일 이상해. 내가 제일 이상하잖아요, 사실. 여기 송형석 님이 지으셨고요. 이거 무한도전 보셨으면 이분 얼굴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나와요. MBC 무한도전 정신건강편에서 나왔던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내가 제일 이상하지. 사실 나를 데리고 사는 게 제일 힘들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이 막 엄마가 그런 말 하잖아요.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그래서 제가 진짜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제가 막 하거든요. 나 같은 딸 낳으면 너무 힘들겠다. 그리고 그런 말 전 진짜 많이 해요. 난 내가 제일 어려워. 사실 제가 제일 어렵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뭐, 왜 이것들을 포기 못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이런 고민들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저를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심리학 책이랑 뇌과학 책을 좀 많이 읽었던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심리학과 뇌과학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심리학이랑 뇌과학이 굉장히 쉽게 잘 표현돼서 그리고 쉬운 언어로 많이 좋은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책 또한 심리 여행이라고 해서 심리책이지만 뇌과학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감성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들을 길러보고 싶었고 저의 어떠한 생각들이나 행동들에 있어서 감성보다는 이성을 조금 더 살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뇌과학과 심리학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뇌과학이랑 심리학을 좀 책을 읽다 보면 너무 약간 사람 바보 같다. 막 사람이 참 단순한 생명체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은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심리학이랑 뇌과학 이런 책들을 자기 혼자서 읽고 정리를 하다 보면 너무 깊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감성과 이성이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막 이성만 남아있고 감성이 좀 없는 거지.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부작용이 났어요. 감정 표현을 못해, 이제. 그래서 다시 좀 감정들과 그리고 그런
감성들을 살려볼까 해가지고 다시 에세이랑 소설 쪽을 조금 읽고 있긴 한데 아무튼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에 균형이 중요하다. 근데 뇌과학과 심리학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이 책을 조금 추천을 해드립니다. 요즘에는 뇌과학과 심리학 책이 쉬운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 책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자주 접하다 보면은 조금 익숙해지기도 하고 나의 지식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뇌과학과 심리학은 유튜브에 찾아봐도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좋은 교재?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언제부터죠? 작년부터일까요? 심리학 책과 뇌과학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욕구 아니면 다른 사람을 알고 싶다라는 욕구가 많아져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나라는 이상한 나라에 대한 책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뒤에 보면 역시 그 방송에 많이 나오셔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추천사가 있어요. 마음을 보는 일, 짐작하는 일,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보는 일, 이 책과 함께 라는 추천사가 있어요. 이 책과 함께 나를 보고 마음을 보는 거에 조금 좋은 책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또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그 알쏭달쏭한 마음 읽는 법을 배웠다. 저질러 놓고 후회했던 나의 행동, 납득할 수 없는 나의 행동, 깊은 곳에 내가 몰랐던 마음이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나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다르게 보였다.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게요. 심리학이랑 뇌과학 책을 많이 읽으면 아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아는 것들이 뜻하지 않게 내가 어떠한 생각들이 너무 복잡하고 뭐라고 해야 돼?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조금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책들도 많이 읽어두시면, 그리고 많이 읽어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고 사람들과 대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하기에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리책이나 뇌과학 책이.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그리고 마음을 돌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 나 말고 누가 알겠느냐며 한탄해본 사람, 내가 제일 모를 게 내 마음이라며 우울해한 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모두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란 사람으로 하여금 추천사를 쓸 자격이 없음을 알게 해준 것도, 그러면서 이렇듯 쓸 용기를 준 것도 모두 이 책, 나란 이상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무릇 아픈 줄 알아야 치료받을 수 있고 아픈 게 정상인 줄 알아야 위로받을 수 있는 법.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아픈 당신을 위한 진단서이자 처방전이 되어줄 것이다. 뭐 이런 추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몇 문장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서문이 조금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서문이 좀 왜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나와 있거든요.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서 뭐 하냐. 뭐, 이런 나를 공부해서 뭐 하냐. 필요가 있냐. 쓸데가 있냐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나의 굳은 심지가 없어서 조금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 감정들, 낯선 감정들, 아니면 내가 누굴까, 나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들이 갑자기 찾아오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 않나. 사실 그럴 때 이런 책들을 읽어보긴 하지만 미리미리 한번 읽어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보면 서문에 자기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의 감각기관은 전적으로 외부를 판단하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진화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늠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마음을 추정한다는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빛을 상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신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무언가와 비교해가며 이해하는 것이다.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자기 내면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것을 내적 성찰 능력이라는 지능의 일종으로 본다. 이 지능이 좋을수록 마음의 형태나 형성 과정을 시각 정보나 은유적인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쉬워 마음을 눈앞에 놓여 있는 물건처럼 현실적으로 느낀다. 이들에게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통제를 쉽게 벗어나는 다른 존재다. 그러니 이들은 항상 자신의 진정한 정신 상태를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자기 내면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의 삶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를 모는 것 같이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자기 내면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보이지 않는 만큼 삶의 엑셀을 더욱 세차게 밟곤 하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둔감함이 오히려 그들의 강점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굳이 내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걸까? 자기 내면을 열심히 들여다봐서 어디다 쓰려고.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법하다. 자신에 대해 탐색하다 보면 내 능력이나 성향이 어떤지, 내가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점점 이해하게 된다. 이는 직업, 결혼, 양육 방식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은 물론 수많은 일상의 갈등이나 고민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실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곤 한다. 자신을 모르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자기 패를 보지 않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아서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기 쉬운 것이다. 나에 대한 이해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자신의 능력과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법이니까.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추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타인의 욕구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 맞춰서 사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서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책들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서문에 대부분 나와 있고 개인적으로 대부분 이 서문의 문장들을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 있죠. 왜 알아야 돼? 알 필요 없어. 살아가는데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지만 언젠가 꼭 정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볼게요. 조금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나 들여다보는 연습, 나라는 이상한 나라, 왜 내 마음은 이런 모양일까? 나라는 나라의 지도, 나의 부모, 위대한 나의 발견이라는 그런 차례와 목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들여다보는 연습이라고 일부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조금 많았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좀 재밌었어. 대한민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저희 자주 오셨던 세상님 중에서 한 분이 하셨던 말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이 들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딘 줄 아냐. 정신과 전에 가는 게 어딘 줄 아냐. 그래서 어딘데요? 그러니까 사주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지금의 세상 하기 전에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저 성공할 수 있나요? 저 막 망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타로도 되게 많이 보고 그랬었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런 거라도 믿고 살고 싶은 거잖아요. 보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방어 역시도 이런 패턴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내가 믿고 기댈 만한 친구가 주변에 없는 건 결국 돈이 없어서였군 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건 타고나길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였구나. 이런 사주팔자 탓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번 달에 사주가 안 좋아. 투자하지 말랬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처럼 집착하던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기인했음을 깨닫더라도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결론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이 방어를 하거나 저항하는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사소한 감정들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자기 방어를 하는지, 너의 자기 방어의 특색은 무엇인지, 그런 게 나를 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끔,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보면 사람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순간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의 진심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내가 순간순간 찍은 셀피들만을 모아 자신을 상상한다면 남들은 나를 동영상으로 관찰한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 장면들만 기억하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은 저라는 동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된대요. 이러한 나와 타인의 인식 차이가 본질적인 소외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쉽다.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다르다는 것인데 그 다름에 대해 저항하고 화를 내는 이들이 많다. 지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내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더 정교하고 복잡한 방어 체계를 형성하여 스스로도 볼 수 없는 장벽을 만들곤 한다.
이 장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말보다 자신을 복잡한 서사의 한 부분으로 보고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이야기에 조금 덧붙이고 싶었던 게 왜 요즘 꼰대꼰대라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서 사는 분들. 저는 꼰대라는 말을 남발하기도 싫긴 하지만 저만의 꼰대의 기준은 제가 묻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자신의 삶의 잣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꼰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 잘하고 있었는데 왜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다 막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사실 젊은 꼰대들이 더 요즘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꼰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전형적으로 자신만의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다 보니까 장벽, 그게 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벽이 내 벽이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밖에서 누가 이렇게 막 흔들었을 때 굉장히 혼란을 겪는 거죠. 뭐야, 왜 흔들려? 너가 틀린 거야, 너가 잘못된 거야, 왜 내 거 흔들어?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닐까. 그런 분들에게 정말 자기 내면을 꼭 돌봐봐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분들을 보고 하고 싶겠죠. 또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문구는요.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마치 내가 쓸데없는 경험만 하고 무의미한 시간 낭비를 한 듯 생각되지만 후에 생각해보면 모두 필요한 경험이었음을 느낄 때가 많다. 저는 요즘 그래요. 서점하면서 정말 도움이 안 됐던 일이 없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한참 만에 도착한 곳이 예전 자리 근처인 듯 싶지만 무의미해 보이는 경험들이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정신의 산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넓어서 이곳 둘레길을 걷다 보면 내가 돌고 있다는 감조차 들지 않는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도 자기가 영문도 모른 채 산과 들을 헤매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점차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그래도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높이 올라 멀리 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에 성 같은 저택의 3층을 올라갔을 때와 다를 것이 없지만 전자가 자연이라는 거대한 토대를 가며 전체를 보는 것이라면 후자는 스스로 만든 곳에 올라서서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을 이렇게 다 보는 것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고 싶거나 혹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조금 더 넓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나의 생각하는 패턴들을 조금 더 넓혀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러한 심리책이나 뇌과학 책들을 보면서 내가 맨날 했던 패턴들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새로운 시각을 주기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독서 모임 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들의 인생 생각의 범위가 이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이렇게 그 선에 틈을 만들게 되고 그 틈에서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넓어지는 데 세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도 2019년도에는 제가 생각했던 또 패턴들을 조금 바꿔서 더 다양한 것들을 보고 더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배워서 지금의 세상을 좀 더 넓게 꾸며보면 어떨까, 넓게 넓게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이런 책을 다시 읽어가지고 조금 신선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더 알아가고 싶고 나와의 대화가 소중한 이 분처럼 나를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분들은 이번 주 2019년도 처음 책 추천해드리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 송형석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2019년도가 밝겠죠? 곧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의 세상도 2019년에도 계속 여러분들의 온기로 따뜻하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너무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의 세상에 오셔서 따뜻하게 온기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상에서 뵐게요. 안녕.